제가 언젠가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피자 조각조각 썰어주세요. 안 그러고 저 하나하나 독립시켜주세요. 네. 그런 농담을 했더니 어떤 분이 창의적으로 그러면은 햄버거는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긴 이쑤시개를 동맹 유지시켜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그치. 댓글 밑에 어떤 분이 햄버거는 한미 관계라면 피자는 중국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네. 재밌구만요. 예, 창의적으로 네. 그렇게 갔습니다. 중국과 미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그 G20 정상회담 맞아요. 이번에 네. 중국이 좌충우돌한다는 생각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중국 공부하면서 중국이 그 옛날에는 그 서양하고 완전히 다른 국제 체제 네. 그리고 뭐 작동 원리라든가 또 이론을 다른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지금도 남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행동은 뭐 다를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그럴까? 그 중국도 현대 국제 정치 체제에 네. 이제 편입이 된 지 뭐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이 중국식 국제 질서, 그러니까 조공 책봉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서양식 국제 정치 체제에 들어온 거를 1842년으로 봅니다. 1842년은 그 아편 전쟁이 끝난 해죠. 뭐 39년에서 42년까지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서양식 질서를 받아들였죠. 청나라가 괴멸된 그 괴멸하면서 군사적으로 괴멸된 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1842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뭐 한 80년 됐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현대식 국제정치 체제에 적응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또 뭐 반론도 있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 G21 때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역시 그 한 수천 년 내려온 네. 중국적 세계 질서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 항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의전 같은 것을 보면은 옛날에 그 작은 나라 네. 그 중국의 밑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조공 바치러 갔을 때 했던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이라고 막 그 거기 비행장에 나온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네, 비행기 트랩도 안 갖다 대서 그렇죠. 자체 계단으로 내려오고 그치, 자체 계단 내려오고 뭐 뭐 레드 카펫도 안 깔고 그치, 양탄자 보통 깔아주는 게 다 네. 그게 뭐 자기 나라가 꿀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제적인 그 예의거든요. 네. 관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 확실히 그 중국 사람들은 서양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고 중국이 만약 뭐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편이지만은 중국이 정말 그 세계 패권국이 되게 되면은 그 세계 질서가 다시 그 유교식 그 조공 질서 조공 질서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옆길로 세자면은 조공의 경우에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갖다 준 것보다 중국이 우리한테 준 게 더 많은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네. 그것만 연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보통 우리가 갖다 바친 게 3.4배 정도로 많답니다. 갖다 준 게. 갖다 준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는 장사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영접 나갔던 항저우 공항에 영접 나갔던 미국 관리들이 중국 외교관들과 언쟁을 벌일 정도로 논쟁 벌리고 뭐 대를 다투고 그랬죠. 네. 소리 지르고. 근데 외교 관 역임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외교상에는 돌발 변수라는 게 없는 거다. 그 정도는 그렇죠. 의도적인 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교부에서 그 찌그러진 차를 한 대 의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나라의 외교관이 오면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찌그러진 차로 이제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주관주재하는 나라의 의사가 숨겨져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까 그 조공 관계도 참 그 뭐 확인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인데 내가 그거를 언젠가 나는 우리가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국제 정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아니죠. 국제 정치는 독립된 국가, 네. 평등한 나라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의 정통성을 중국에 가서 보장받는 거다 하는 그거잖아요. 조공과 책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독립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학자들이 이제 우리의 그 조선시대 때 우리를 너무 이렇게 비하한다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역 관계로 봐야 된다. 네. 우리가 조공으로 가져다 준 것이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거니까 네. 그 뭐 우리가 옛날에 주장했던 게 맞는 거로 이제 네. 다시 증명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외교의 관례라는 거가 진짜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약한 나라나 큰 나라나 1대1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치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미국하고 조그만 나라가 회의를 할 때 책상 가지고 싸웁니다. 네. 책상 모양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정사각형이 아니면은 네 나라일 경우에는 정사각형으로 보통 해요. 네. 또는 원으로 해가지고 누구도 별로 이렇게 누구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강대국 세 나라가 회의를 한다 했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방에다가 문을 3개 만들어 놓고 동시 입장시키고 그러는 그런 외교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의전에 목숨 거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거는 그리고 이제 서로 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다 차 타고 다니지만은 옛날에 마차가 이렇게 서로 가다 만나잖아요. 네. 그럼 서로 안 비켜요. 버티기를 하는 거군요. 버티는 겁니다. 네가 비켜 내가 비켜 하고서 왜 네. 우리 다 당당한 국가길인데 그래가지고 길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뭐 오른쪽 왼쪽 네. 그원에 가는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국가 간의 외교 관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중국이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그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뒷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모드를 다시 화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밀고 가자는 그거죠. 갈등의 모드를 물고 가자 그러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이 국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국제 정치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진핑은 외교 정책으로 치면은 사실은 불합격입니다. 지금 뭐 지난 7월 12일 날 헤이그 상설재판소에서 뭐 그건 완벽한 패배를 했고 필리핀한테. 네. 그리고 이번에 아베도 그랬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그 법을 따르라고. 요번에 아베랑 일중 정상회담 때도 그렇죠. 네. 거기서도 뭐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네. 서로 지주장만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의 막말하다시피 막말이죠. 하고 나가고요. 막말이죠. 시진핑은 일본 측이 1시간 하자는 거를 30분으로 줄이고 30분밖에 시간 없다 줄이고 그렇죠. 기자회견장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일본은 남진하해 문제에 대해서 제3국이 남진하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발언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죠. 일본을 제3국이라고 네. 이제 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일본은 제3국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동진하에서는 이 분쟁 중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상업적 이익, 해로의 이익이 남진하의 한복판을 다 가로지르기 때문에 거기서 제3국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로가 생명선이 그렇죠. 생명선이 네, 말라카 해협. 그렇죠. 남진해를 지나기 때문에 남진해는 뭐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관련국이 되지 제3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아베 수상은 기자회견장에 혼자 나와서 그렇죠. 남진하해의 법치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건 한마디로 중국 보고 법 지켜라.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얘기 뭐 언젠가 했을 건데 남진하해의 중국이 점을 9개를 이은 네. 이 국경선 비슷하게 거는 거예요. 바다 위에다가 그거를 남해 9단선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남해 9단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스프라틸리 군도라든가 파라셀 군도에 조그만 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국제법적으로 섬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산호초죠. 그 산호초 네. 또는 뭐 모래 언덕.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영어로는 통칭으로 랜드 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땅처럼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바다 위에 뿔뚝뿔뚝 솟아나 있는 것이죠. 거기다 중국이 세멘트 갖다 붓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인공섬 만들고 뭐 비행장 짓고, 비행장도 네.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이 그 인공섬에다가 영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영해라는 것은 이 자연섬일 경우에 영해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다 그러면은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지금 네. 이제 해양국제법이 12해리로 정하는데 12해리는 한 22km쯤 됩니다. 네. 그거는 제주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 돼 있는데 거기 22km 그 둘러싼 것은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거기를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뭐 군함이 아니라 일반 선박일 경우라도. 근데 중국이 거기 이 인공섬에다가 영해를 선포를 했는데 요번에 그 국제 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나온 거는 그거는 해양법적으로 불법이다로 돼 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원래. 해양법의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중국이 그 영해라고 선언을 한데 미국 군함들이 지금 다닙니다. 그 미국 군함이 다니면서 네. 이거는 공해다 영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국은 자기가 영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 전쟁 원인을 지가 설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해라고 했는데 네가 지나갔으니까 나는 너를 쏠 수 있다가 네. 된 것이고 미국은 그게 무슨 영해냐 불법이니까 그냥 다닌다. 네. 그래서 미국은 그 다니는 거를 아예 그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항해의 자유 작전. 근데 거기 지금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은 물론 그 폭격기도 그 위로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호주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아베가 오바마를 만나서 일본도 우리도 동참하겠다. 같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호주가 거기 들어오게 될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촉즉발이죠 사실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라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그 강택민, 장쩌민 네, 장쩌민. 주석 때라고 생각하는데 기억하는데 미국을 갔는데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상대적으로 한 등급 정도 낮은 그쵸. 네. 그래서 그 미국이 국빈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국 공항을 떠나면서 이태백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게 당회 등절정, 일남 중산소, 기회가 되면 태산 꼭대기에 올라 묻산의 보잘것없음을 한번 보리라. 이제 그게 이제 속마음이 아니었겠냐. 네. 옛날에 그 등소평이 갈 때는 등소평이 처음 미국 갈 때 이제 등소평이 이제 계약 개방하고서 네. 그 가서 미국 가서 무지하게 감동받았습니다. 등소평이 그 보잉 회사에 가서 그 큰 비행기를 보고 저게 뜨는가라고 물어봤을 네. 정도로 우리는 저런 거 왜 못 만드느냐 하고 왔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중국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한테 조공받듯이 네. 한 뭐 거의 한 300명에 이르는 사절단을 이끌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앞으로 힘이 세지는 나라가 되면은 이건 반드시 다른 나라들의 견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그 이제 뭐 한문 쭉 이렇게 뭐 20몇 자로 돼 있는 글자로 이제 그 자기 후배들한테 경고를 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그냥 흔히 아는 거가 중국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굴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는 peaceful ris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화평 굴기 그리고 이제 뭐 도광 양회 그 이제 때가 될 때까지는 힘을 기르고 빛을 감추고 그러니까 네. 뭐 손톱을 감추고 있어야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특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화평 굴기가 아니라 굴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네. 평화적으로 일어서든 뭐 공세적으로 돌격적으로 일어서는 것 자체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이라는 그 지금 뭐 현대 중국인데 그 나라의 전략이 상당히 그 영어로 말하면 디셉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흉하게 숨기는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화평 굴기. 그 국제 정치학적으로 평화롭게 화평하고 굴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상충하네요. 그렇죠. 굴기는 팍 일어서는 건데 네. 평화적으로 이거는 국제 정치 없는 거죠. 그리고 도강양해 같은 것도 숨어서 손톱을 안 보인다 하는 것도 거기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그 기사도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보면은 숨기고 그러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당당하게 뭐 앞에서 맞짱을 뜨고 네. 그럼 미국 영화 보면은 주먹으로 쳐갖고 상대방 쓰러졌을 때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해를 훼손했다고 서로 어. 쏴주게도 죄가 안 되는 결투가 금지된 게 그렇죠.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참 다르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패권 경쟁은 아직까지와는 사례가 분명히 다를 거다라고 보는데 지난 한 500년 동안에 그 세계의 패권을 놓고 싸운 나라들이 전부 다 서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영국하고 스페인이 무적함대 뭐 해가지고 스페인 패권이 영국으로 가고 네. 그 이전 또 네덜란드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패권이 뭐 나폴레옹한테 도전을 받았다가 히틀러한테 도전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소련의 도전까지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패권 경쟁이 전부 서구 나라끼리 네.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패권 경쟁은 이제 양이 다른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되는데 이것이 그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상당히 그 궁금한 뭐 측면이 드는데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싸울 때도 어떤 예의 같은 건 지키는데 이번에는 뭐 네. 예의가 없는 것이 네. 눈에 보이더라고요. 방금 그 중국이 과연 이렇게 외교적인 결례, 무례를 범하고도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뒷감당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셨는데 사실 외교가에서 이런 식으로 흘대를 하면 꼭 보복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보복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외교 개념이 또 사실은 또 없죠. 그 중국은 재미있는 거가 전쟁에 지고서도 우리가 말하는 분명히 졌는데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우리 베트남 얘기 전번에 했지만은 베트남에 뭐 상대가 안 되게 졌죠. 베트남을 중국이 이제 침공을 한 건데 79년인가 그렇죠. 엄청나게 졌는데 네.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2주일인가 있다 철수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목적을 달성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베트남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전쟁에 이겼다 졌다는 개념이 목적을 달성도 사실은 못했는데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서 그 중국의 옛날 문헌들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동급의 나라들하고 싸운 게 아니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위에 있는 나라고 그 밑에 있는 상놈들이라든가 하위 개념들, 네. 뭐 야만족들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의 역사책 보면은 예를 들어 흉노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쓰지 않고 오랑캐가 들어왔다라고 씁니다. 오랑캐가 틈입했다 혹은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입구라는 말이 네. 있는데 오랑캐 구자에다가 네. 그 앞에는 들어올 입자를 쓰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몇 년 오랑캐가 입구했다 네. 이렇게 쓰는 거가 중국의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향후 국제 질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뭐 국제 정치는 역시 파워 폴리틱스입니다. 그 영국 학자가 하나 썼는데 21세기는 평화로운 세기가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1세기 딱 됐을 때 처음 일어난 거는 2001년에 테러리즘. 네. 이것 때문에 한 10년 동안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그 테러리즘이 약간 잠잠해지면서부터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패권 경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거가 보다 또 전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즘은 국제 정치에서 비전통적인 일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강대국들이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이거가 늘상 있던 일이죠. 근데 늘상 있는 일인데 이게 그 관점이 다른
두 개의 강대국이 붙는다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의 충돌이네요. 세계관의 충돌이죠.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보는 평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마이카 저 꼬마를 나랑 대등하다고 쳐줘야지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은 한국이라는 꼬마는 내 밑에 있어야지 내가 대등하게 대주면 이게 막 그때는 질서가 헝클어지고 네.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금수의 사회나 그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서구적 국제 질서에 거의 한 뭐 그렇죠. 백수십 네. 년 동안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독립 자존이지 이제는 네. 더 이상 뭐 조공바치거나 밑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현대 정치의 국제 질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자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국이니까 네. 미국이 아니라 뭐 영국 그런 그 웨스트파리아 질서 이거에 그 순응하고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고 네.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더라도 지금의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왠지. 네. 아니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물론 저는 중국이 지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네. 그 아이켄베리라는 그 학자가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더라도 그 자기가 1등이 되는 거는 자유주의 경제학, 자유주의 뭐 자유무역, 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그 어떤 뭐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중국이 파기할 리가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라든가 네. 이런 질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죠. 근데 저는 뭐 중국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요번에는 그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공항에서부터 그러면 공항에서 보여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한 흘대,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 기간, 뭐 시간 등등을 협의하면서 일본의 아베 수상에게 보여준 외교적 결례, 그렇죠. 결례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요.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맞짱 싸우자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특히 일본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은 거의 막말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렇죠. 외교 정상들이 할 수 있는 한계치의 그렇죠. 언어가 그렇죠. 무언지를 보여줬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외교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외교는 그러니까 그냥 그 각국의 대표를 상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대사님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그냥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예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아무리 작은 나라 대사라도 그 1대1로 동등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그 외교에는 그 의존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의전이 너무 복잡하지 않냐고 그렇죠. 물어봤더니 은퇴한 외교관께서는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존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럼요.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래서 좀 포도주 네. 포도주 잔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의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거의 무시되는 이런 상황을 이번에 그 G20에서 봤죠.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하여간 중국 사람은 이제 외교가 없을 수도 있죠. 외교라는 것 자체도 독립된 주권 국가끼리의 관계를 외교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는 그런 거 외교 안 한다. 나는 센 나라고 저것들은 작은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스스로 이것을 깼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그 인식 자체가 현대화할 가능성,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현대화 참 너무 오래되고 지금 이 사람들 다시 공자 찾는 거 보면은
뭐 현대화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화가 안 된 게 확실하고 지금은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더 세상을 지내봐야 알겠지만은 네. 중국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웨스트파리아 서구적 네. 국제 질서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국의 전통 네. 이것이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그렇죠. 이런 건 전혀 그렇죠. 안중에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자꾸 대국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대국. 네.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우리랑 조금 사이 좋을 때는 또 서양에서는 친구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네. 친구는 수평적이고 그렇죠. 형제는 어쨌거나 수직적입니다. 그렇죠. 형제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 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뭐 작년 재작년에 한중 관계가 피상적으로 좋은 거죠. 사실은 본질은 그 있는데 겉으로 이제 좋아졌을 때 그 중국과 한국은 형제라는 얘기하고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좀 다행스러운 얘기죠. 부자나 모녀라고 하는 부자 게 모녀라고 하는 게 다행스러운 데인데. 네. 그렇죠. 다루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